미어캣 TV 구독자 500명 가자! It's all about humanity. About It's all about humanity. 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어떤 분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때 이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죠. 지지자를 향해서. 그때 탔던 차량 EQ900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V6 엔진에 3.8L 그리고 사륜구동의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심장은 3778cc의 40.5토크 315마력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리뷰했던 제네시스 BH380하고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같은 3.8L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뭔가 이게 스포츠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뻐요. 저는 하나의 뭔가 이 배가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제네시스랑 마크를 닮은 헤드램프가 약간 닮았기도 해요. 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쁜 디자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직선 라인이 아래쪽은 강조되면서 위쪽 라인은 이제 곡선도 많이 사용되고 뭔가를 흘려보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도로에서 많이 봤을 때는 차가 굉장히 크다는 느낌도 받지만 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헤드램프와 이 측면, 후면에 이런 조금 더 통일성을 주고 캐릭터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이 육각형 그릴 때문에도 차가 커 보이는 것도 있고, 이 아래는 그랜저를 많이 닮았어요. 이 아래는 요즘 그 디자인 추세가 뭐냐면 이 크롬바 보이시죠? 이 아래쪽 크롬바를 많이 이용해요. 페이스 리프트가 된 K7을 보시더라도 이쪽 와일드하게 쭉 뻗고,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래쪽을 와일드하게 쭉 뻗으면서 차가 더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아다스라 해서 ADAS인데 이게 그 크루즈 컨트롤 모드도 되고, 이게 앞차의 그 차간거리 유지, 뭐 급제동 이런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앞으로 조금 더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조금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을 보시면 이 캐릭터 라인을 하나 설명드리면, 보통은 이 문 쪽 라인을 지나가요, 캐릭터 라인이.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넷부터 시작된 이 캐릭터 라인이 뒤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해서 이게 진짜 옆에서 봤을 때는 차가 엄청 길어 보여요. 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롱휠 베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뒤 창문을 보시면 되게 넓어요. 뒷창문이 여기서 이 정도까지 돼요. 뒤에서 타보면 고개가 안 아파요. 왜 고개가 안 아프냐? 보통은 시선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창문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되는, 이 목에 힘을 안 줘도 되는 딱 그 정도의 창문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말이 굉장히 많았죠. 뭐 벤츠 S클래스 닮았다, 아니면 안 이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보통은 전면과 후면 디자인을 통일시켜 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면하고 후면이 살짝 달라요. 전면은 약간 스포츠한 젊은 느낌을 많이 냈다면 뒤에는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LED 등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뻐요, 웅장하고. 그리고 이쪽에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이쁜데? 차가 워낙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세단, 플래그십 세단 모델에는 이상하게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써요. 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좌우로 많이 뺍니다. 쭉쭉 해서 벤츠 S클래스도 그렇고 EQ900도 그렇고, 그 아래 단계가 이제 뭐 G70도 있는데 G70도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골프백 하나가 좌우로는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양쪽이 살짝 뚫려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골프백을 세로로도 넣을 수 있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프백을 세로로 했을 때는 아쉽게도 들어가는 길이까지는 안 나오고 좌우로 옆으로 했을 때 골프백이 딱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커요. 손이 저 안으로 넣어야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뒷자리에 딱 타보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제가 이렇게 넓은 뒷자리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뭐 거의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 몇 개 들어간다가 아니라 사람도 하나 딱 들어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뒷좌석에서 뭐 바람 세기 조절 다 가능하고 앞에 의자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조수석 의자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것 중에 이제 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람이 발에서 나오냐 몸쪽에서 나오냐를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했을 때는 이 아래 바닥을 비춰주시면 이 아래에서 지금 바람이 나옵니다. 발에서도. 네, 이 정도까지 뭐 세심하게 배려가 돼 있고, 제가 진짜 뭐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통 일반 뒷자리 앞을 보면 여기를 되게 매력 없게 만들어놔요. 싼 소재로 해서 그물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밋밋한 디자인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런 것까지 되게 고급스럽게 해서 봤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다. 하나의 디자인적인 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쪽을 보시면 나무, 리얼 우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굳이 이 색으로 써야 되나? 이런 꾸리꾸리한 색? 이쁘지도 않고 차라리 이것보다 더 밝은 약간 베이지색을 넣었으면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물론 있으니까 편하겠지만 뭐야 이거, 뭐 애기들 장난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장난감 마트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한데 시트가 살짝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까 이 문이 굉장히 크다 하잖아요. 보통 승용차 뒤에 타면 고개를 더 많이 돌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으니까 살짝만 돌려도 다 들어와, 이 공간이.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개방감이, 시야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끝에서 살짝 내려오는 거, 이렇게 살짝 멈췄다 내려가는 거. 진짜 넓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앞에 운전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좌석에 앉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핸들이 되게 이뻐요. 뭐 G80에도 그렇고 모든 제네시스 브랜드에 이 핸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핸들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면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조금 더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딱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돼 있죠. 해서 뭔가 항공기에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앉아보진 않았지만 앉아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에도 딱 손 위치가 딱 맞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보통은 여기서 많이 잘려야 되는데 운전좌석 쪽으로 많이 나와 있고, 이것도 굉장히 올라와 있어서 간편하게 손 위치가 따다닥 닿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가 뭐 오너 드라이브 용으로도 많이 써요. 물론 회장님을 태우기도 하는데 그냥 오너 드라이브 용으로도 많이 써서 운전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갖다가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아쉬운 게 뭐냐?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성이. 왜?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고 고급 모델인 만큼 뭔가 다르게 배치하고 뭔가 새로 차가 나왔을 때는 다른 느낌을 줘야 되는데 실내를 보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화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시면 아쉽게도 이런 게 터치가 안 돼요. 예, 터치가 안 되고 이 다이얼 돌리는 버튼으로 다 돌려야 돼서 이런 거는 좀 많이 불편해요. 예, 이런 거는 이 부분을 조금 터치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가장 깔끔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계기판을 그대로 적용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후진하면 이런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요. 후방 카메라가 보시면 서라운드 뷰도 그렇고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내비 같은 경우도 한쪽에 나오는데 이 후방 카메라를 여기서 더 좋게 할 수도 있어요, 화질을. 근데 왜 안 하냐?
유튜브 보시면 화질 높이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TV 고화질로 보시면 최고화질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끊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너무 화질을 좋게 세팅하다 보면 잠깐 이 렉이라고 그러죠. 렉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렉이 걸린다. 그래서 3으로 인식 못한다. 잠깐 끊긴다. 그러면 이제 전체 다 차 전체 다 손봐야 돼. 전 차량 팔렸던 차량에 다 손봐야 되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화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선에서의 화질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제 이 차량을 타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모드는 인디비주얼 모드, 스마트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차가 확실히 3800cc 3.8L 엔진 8단 변속기니까 정숙성 하나는 진짜 뛰어나요. 되게 조용해요. 근데 아까 140 넘어가니까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긴 하는데 80에서 100 사이로 달릴 때가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가장 깔끔한 가장 좋은 승차감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전 제네시스 BH380을 탔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더 경쾌하게 나가거나 좀 더 가볍게 나가는 거는 그 차량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차가 2톤 가까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그 무게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볍거나 경쾌하진 않아요. 진짜 딱 뭔가 요트 탔을 때 그 느낌? 배 함대? 큰 그 배 왜 군 함대가 나갈 때 그 느낌 같은데 웅장하니. 그리고 이 그 전까지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했습니다. 서스펜션을 원래 일반 스프링이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이라 해서 그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 모델로 오면서 그 에어 서스펜션을 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말하기를 에어 서스펜션을 했을 때는 이게 안에가 고무 재질로 돼 있어서 겨울에는 하드해지고 여름에는 많이 소프트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는 좋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내가 하드하게 차를 세팅할 수도 있고 많이 부드럽게 세팅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걔네 측 만드는 사람 측 입장에서는 그래, 계절의 영향을 많이 타서 빼버렸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 근데 이제 정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에어 서스펜션 차를 안 타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것만 하는데도 뭐 120만원 100몇만 원이 들어가요. 서스펜션 하나 그거에 스프링 그거 가는 거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잘 고장난대요. 그게 쉽게 터진대요. 그리고 이 한국의 도로 상황 방지턱이 엄청 많고 이런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의 이런 도로 상황에서의 에어 서스펜션은 솔직히 말해서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버튼이 바로 제 이 손 옆에 있어 가지고 변경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놓고 살짝 달려보면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핸들이 무거워지는 건 없고 그냥 RPM 반응만 살짝 더 경쾌하게 해준다, 딱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 차는 뭐 달리기 위함은 아니고 그냥 정숙하고 중후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를 놓는다 했을 때 차가 부드럽게 더 빨리 나가는 거지 하드하게 나가진 않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이 여기가 도로가 좀 많이 안 좋은 도로예요. 네, 많이 안 왜냐면 이 엄청 큰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도로가 깨지고 막 이상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면 원래 다른 차로 가면 엄청 튕겨요. 이 속도에 일반 SUV 나면 어느 정도로 튕기냐면 엉덩이가 들릴 정도로 튕겨요. 아시죠? 네. 어느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것만 봐도 차가 굉장히 좋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속도에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진짜 차가 좋아요. 차가 진짜 조용하고 진짜 승차감이.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구만. 그리고 이 차 연비가 6에서 7km예요 어느 정도냐, 그냥 기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뭐 이 정도 차 타면 솔직히 기름값 걱정은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조만간에 연비로는 슈퍼카랑 비벼볼 만하다 연비로는 슈퍼카랑 비벼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로 연비가 많이 안 나오죠, 6, 7km면. 근데 이제 이 차 가격이 한 7천에서 시작되죠. 3.8에서 3.3이 한 7천 중후반부터 시작돼서
1억대까지 형성을 하고 있는데, 해외 나갔을 때 이 차 경쟁 모델이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이거예요. 근데 이 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3.8로 했을 때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면 살 거예요. 왜냐면 막 풀 옵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오너 드라이브로 했을 때 사양 옵션도 넣었을 때는 한 7, 8천이면 사요. 근데 7, 8천으로 이 정도를 뽑아낸다는 거는 진짜 깔 게 없다는 거예요. 디자인적인 거나, 예, 진짜 깔 게 없죠. 왜냐면 7 시리즈랑 S클래스가 1억 1000부터 시작하니까 1억을 넘고. 근데 거기서 7, 8천으로 이 정도면 진짜 잘 맞는 거죠. 7, 8천으로 이 정도면. 안에 같은 것도 보시면 진짜 딱 잘 만들었는데, 워낙. 근데 살짝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의 더 높은 그런 차별성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이 차가 진짜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G90이 나왔는데도 이 차가 박수를 받고 있어요. 디자인이 그 정도로 이쁘다 라고. G90은 욕 엄청 먹었잖아요. 뭐 링컨 닮았다고 욕 먹었나, 뭐 닮았다고 욕 먹었나. 근데 이게 모델마다 디자이너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 모델을 너무 잘 뽑아내면 다음 디자이너가 이 이상을 뽑아내기가 힘들어. 한 디자이너가 제네시스 브랜드랑 기획을 할 수도 있지만 한 차하고 빠지고 한 차하고 빠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EQ900을 만들 때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썼냐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님 있죠. 정몽구 회장님이 남양연구소, 이 차가 남양연구소에서 개발이 됐는데 직접 오셔서 이 차도 타보고 현대자동차 그 부사장한테 직접 말했답니다. 조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조금 많이 엄청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 차가 개발될 때 남양연구소까지 와서 직접 차도 타보고 본네트도 열어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 회장님이. 그러면서 엄청 심혈을 기울인 차량이 바로 이 EQ900 차량입니다. 네, 총평하겠습니다. 오늘 EQ900을 타봤는데 대한민국 플래그십 세단 차 정말 좋고 정숙함은 대박이고, 뭐 거의 방음 처리도 잘 됩니다. 시속 140이 넘었을 때 바람 소리가 일정 부분 들어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 안락하게 잘 나갑니다. 진짜 하나의 요트에 탄, 요트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지만 요트에 탄 딱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협찬해준 제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늘 차 어떻게 한 대 협찬 좀 해줘라 이랬더니 15초 만에 오케이, 한 대 가져갈게 하고 가져온 차량이 EQ900입니다. EQ900 한 말씀 하세요. 미어캣 TV 구독자 500명 가자. 네, 잘했어요. 어디야?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맞아. 자,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시계 한번 눌러주시고요. 미어캣 TV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500명 가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